여기 조금만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교재는 없는데요. 이거 잠깐 보실게요. 자, 이 소목에서 이렇게 두시거나 혹은 이제 알파고처럼 이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뭐 이렇게 딱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로는 이제 걸치는 수를 이제 먼저 둡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두는 거는 받기만 해도 흙이 좋은 게 없어요. 이 형태는. 그래서 소목에서 이렇게는 이제 두진 않고요. 실전은 협공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젖히고, 단수 치고, 여기까지는 이제 잘 두셨는데요. 자, 요 모양에서 이제 항상 바둑에서 이제 싸움은 꼭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 이득이 되는 장소를 좀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을 얻거나 뭐 하여튼 뭐 세력을 얻거나 등등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상대들이 이미 저쪽은 자리에 잡아놓은 지역이라 상대들 많은 데서 뭘 이리저리 뭘 해봤자 얻을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땅이니까 이쪽은 뭐 이리 두나 저리 두나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원래는 자기 모양이긴 한데 백이 약하니까 이쪽을 와서 여기 집도 좀 챙기시고 공격도 되고, 그러니까 백의 요돌이 있고 흑은 요돌이 조금 약합니다만 흑이 어쨌든 벌려져 있는 형태니까 백이 더 약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어찌어찌 되던 간에 이제 앞으로는 흑이 조금이나마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백은 여기서 원래는 그냥 뛰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신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렇게 오게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쪽을 지배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다 나가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씌어가면은, 이득은 항상 상대돌이 많은 데서 생기진 않습니다. 이득은요. 그러니까 내 돌이 많은 데서 생기고요. 이쪽에 덮어 놓으면은 이제 설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살겠죠? 대충.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고 이쪽으로 돌이 오시면은 집이 내 모양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형태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 요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전에서 이제 이쪽으로 두셨는데요. 요것보다는 원래는 이게 더 형태 급소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밀고 나가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한 칸을 뭐 띄어서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반대로 공격을 당하니까요.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붙이셨는데 요건 이제 잘못 두셨고, 요건 이제 서로가 이제 잘못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원래 백은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서 그렇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어쨌든 끊었습니다. 끊고 흑은 늘었죠. 백도 중화로 늘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선은 판 전체로 보시면요, 흑의 입장에서 보면은 집이 있는 쪽, 그러니까 집이 벌어지는 쪽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이쪽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 원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흑이. 근데 그래도 여기서도 항상 상대가 이게 갔을 때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으로 벌려놓고 상대가 중앙 두는 거는 나는 그냥 집만 계속 챙기시면 돼요. 중앙 두는 거 공배니까. 어차피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차지하면 끌려오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변으로 여기서 또 이런데 이렇게 지키시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가시면은 실속도 다 차지하고 이 싸움에서 좋은 자리도 이제 차지하니까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여기서 흑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잘못 둔 수예요. 자, 뛰어 나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나와 끊어도 대책이 없어요. 근데 실은 이제 나와 끊으면은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요. 뚫려도 사실 흑이 이게 죽으니까 뭐 좋을 게 없는데, 어쨌든 뭐
백흑도 어영부영 집을 차지하죠. 따라서 끊어서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고급반이잖아요. 고급반에는 급소를 때려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급소가 이제 어디냐인데, 네, 이 자리가 이제 형태 급소입니다. 그럼 백흑이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중앙에서 덮어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집이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끊는다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 상황에 맞는 게 있지만 적어도 이제 싸움을 하실 때는 일단은 급소를 떼어놓고 두는 싸움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 흑의 입장에서는 뭐 매번 말씀드린 게 항상 변부터 차지해라. 싸움을 하든지 뭐 초반에 벌리든지 뭐 하든지 변부터 두는 거다.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이제 적어 놓으시는데 대구 가실 때 보면 이렇게 넣으면은 이 공격 본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냥꾼 본능이 생기면서 내 약한 돌이 안 보이고요. 내 약점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 그래서 막 이제 여기서 막 잡으러 가시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련되지 못한 작전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미리 요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천천히 이제 바둑을 따라가 볼게요. 바둑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이 제일 재밌는 시기는 5급이라고 하더라고요. 5급하고 3급 사이. 네. 그 너무 잘 두시면은 이 호선바둑 찾기 힘들다 그러고요. 너무 못 두면 동네 밥이 돼 버리니까 너무 좀 재미가 없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5급은 조금 그런 것 같고 한 3급? 네, 3급 정도 되면 그래도 이기는 비율이 높으니까 3급, 5급 정도가 그 사이가 바둑이 재밌으실 텐데 이 재미를 느끼시는 게 5급은 일단 잡아먹는 데 재미를 느끼겠죠, 당연히. 잡아먹고 뭐 잡고 잡히고 이렇게 가장 타격전이 펼쳐질 때 가장 재미를 느끼시는 거고요. 이제 더 이제 좀 고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재미가 또 다른 재미겠죠. 뭐 상대 의도 역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있고 등등 계산도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저번 때처럼 이제 바꿔치기인데요. 바꿔치기는 역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아까도 이제 다짜고짜 붙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뭐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실은 좀 나중에 두셔도 됩니다. 늘었고, 네, 이쪽으로 이제 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이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은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네. 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차지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또 두면은 흑의 집이 여기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둬야 되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막을 때 백이 이제 막았는데 이쪽으로 이제 흑이 다가가는 간격은 뭐 월요일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아시라고 믿고 두 칸으로 갔습니다. 저는 높게 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사실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낮게 두는 경우가 더 많은데 높게 두면은 공격에는 유리하고요. 밑이 이제 뻥 뚫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이쪽에서 싸움이 펼쳐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다 장단점이 있는데 높게 들어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고수가 되면 될수록 돌이 이렇게 가기는 해요. 저희 주말 사이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젖바둑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멤버 두시는 분이 여기서 제가 항상 이제 높게 두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둔대요. 근데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두는 건 알겠는데 이제 계속 이제 2, 3만 기다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집이 맨날 없어 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2, 3 계속 2선만 긴다고 했으니까, 요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돼서 흙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나쁠 리가 없는데, 지금 빈타터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앙으로 상대가 뭔가 뒀을 때, 공격 내지, 뭔가 어떻게 둬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뭐 이거를 해서 다 중앙이랑 어떻게 두는 거를 아무 자료도 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요게 나쁜 수는 이거 프로들이 이렇게 둬요. 이 밑에 쳐지는 건 이제 프로들은 잘 안 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기분 나쁘시면은 밑으로 두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상대가 이렇게 나간 다음에 여기를 뛰어 들어오는데요. 뛰어 들어올 때 낮게 두는 경우는 무조건 여기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무조건. 네. 어설프게 여기 두다가 그냥 탁 막혀버려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높게 있으면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이제 프로 바둑 중에 하나인데, 강승민 8단인가 그 친구 바둑인데, 요 모양 꼭 요거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프로 이제 바둑인데요. 이쪽을 한 칸을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가 한 칸 띄워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강승민 8단이 여기 이렇게 두는데, 다음 수가 아주 재밌어요. 백이 여기를 팍 덮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이제 저 의도가 뭘까요? 백이 저기 팍 덮으시는 게. 이게 프로들이 많이 두는 이제 사석 작전입니다. 나와 끊으라 이 얘기죠. 네, 나와 끊으면은 네, 이쪽에 이제 상대 세력이 이제 백의 세력이 좋았으니까 늘고, 네, 흙이 좀 빠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공격을 전환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대 프로가 여기서 이쪽을 한 칸을 띱니다. 그러자 이쪽을 이제 막고, 네, 이렇게 이제 막고, 백이 흙이 이렇게 사니까 네, 또 변으로 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낮게 두는 거는 높낮이에 따른 어떤 좋고 나쁨은 없어요. 다만 낮게 쳐지면은 상대가 들어올 때 프로들도 여기부터 뛴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처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높게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낮게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장단점은 이제 파악하고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 좀 젖혔고, 네. 자, 이쪽 이제 막았고요. 자, 이제 건너 붙여서 수를 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사실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요. 흙은 여기서 이제 이쪽을 잡는 게 있고 여기를 잡는 게 있어요. 다 두 가지 정석인데 어느 쪽을 둬야 될까요, 흙은? 네. 그러니까 상대가 백이 여기를 뒀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상대가 저기 두면 난 여기 두고, 또 내가 고를 수 있다면은 기존에 내가 돌이 있는데 또 두고 하지 않고, 예, 빈 데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잡았는데 요거 이제 이쪽으로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정석이라면 정석인데요. 있고, 네, 요거 잡으면은 끊고, 네, 이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젖히면은 석점이 이제 바꿔치기가 다시 되죠. 네. 전화 네, 많이 오시네요. 네. 자, 그래서 초반에는 네, 이렇게 이게 몇 집짜리 몇 집짜리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냥 상대 둔도의 반대쪽으로 간다. 네, 그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 두는 형태였고요. 끊으니까 이제 끊었습니다. 자, 있고, 자, 이거 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저 이제 버릴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백은 저 돌이 이제 행마의 급소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급소. 모양의 급소가 어디가 될까요? 네, 첫수, 이거는 건 이제 한눈에 딱 보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요게 호구자리 급소이고, 네, 요 형태 나가는 게 돌 3개 나가는 급소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어디부터 둬야 되냐? 무조건 선이 높은 데부터 두시는 겁니다. 나가시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흙은 어디도 될까요? 흙의 다음 수는? 네,
상대가 빠져나간 돌은 이미 이제 공격이 끝나버려요. 얘가 이제 이쪽으로 아무리 공격을 하셔도 밀고 늘고, 자 이거 치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의 행마법이 네, 붙여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막 쫓으면은 잡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고수분들이 되시려면은 일단 처음에는 상대가 둔 쪽에 반대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 여기서 공격을 어떻게 하세요? 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낮게 두는 게 있고 높게 두는 게 있는데요. 자, 요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고. 근데 대체로는 높게 두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쪽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자, 실전에서 이제 흙이 늘고, 백이 일단 붙인 수가 잘못 둔 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금 백이 이게 인터넷 기량으로 이제 6단분의 바둑이에요. 근데 백이 아무리 이제 6단 정도 돼도 급소가 안 보이면 저렇게 그냥 붙이게 돼 있는데, 이게 중앙으로 젖히면은 설령 살더라도 망하는 겁니다, 백이. 근데 이제 붙였는데 이제 흙 잡으신 분이 갑자기 여기 때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